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재테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. 월급은 좀 그냥 대강 받고 나는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로 경제 공부해야지. 그래서 나는 영끌 비투에서 부자가 될 거야. 본업에는 덜 집중하고 재테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. 그렇게는 부자가 못 됩니다. 그 예전에 혹시 이 종목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존비즈원으로 큰 네. 수익을 내신 적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안 갖고 계시니까 얘기를 갖고 해도 있습니다. 갖고 있지만 그 그래요? 종목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. 딴 데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죠. 거의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뜨거든요. 그래서 그 종목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말씀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게 더존비즈원이랑 약간 아모레퍼시픽이랑 오버랩이 좀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고퍼 주식이었잖아요. 그렇죠. PER 40배가 되게 당연시 되던 회사. 그렇죠. 주가가 거의 최근에 보니까 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더라고요. 많이 떨어졌어요.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? 첫 번째는 저희가 실패한 거고요. 네. 고점에서 물론 지금도 저희는 10배 수익이 나 있어요. 그리고 고점에서는 15배 수익이 났었는데 네. 저희가 고점에서 사실은 팔려고 했어요. 그 주식을. 네. 근데 못 팔았어요. 네. 왜냐하면 작은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오르면 팔지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못 팔았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는 왜 팔려고 했냐? 첫 번째는 그 고가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최고점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 고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 거의 유사하게 도달했었어요. 또 하나는 그 도달한 주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. 그 코로나 시국에 그 비대면 네. 이라고 하는 수혜가 조금 묻어 있었거든요. 예, 어느 예, 정도. 예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됐었는데 조금 빨리 도달한 거죠. 근데 우리도 주가에 취해가지고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% 20%만 오르면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면 네. 저희는 주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주식시장의 신. 네. 께서 무조건 혼을 냅니다. 혼쭐을 내요. 그래서 못 팔고 주가가 떨어졌죠. 근데 지금은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네.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역으로.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더존비즈원에 투자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보면은 항상 뭔가 명품 주식 같았어요. 네, 항상 그 화려하고 높은 멀티플. 네, 웬만한 회사들은 더존비즈원 그 소프트웨어를 안 쓸 수가 없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가치주가 되어버려서. 그렇습니다. 지금은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더존비즈원을 총 2번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는 두 번째 투자의 결과물인데 두 번째 투자했을 때는 아주 저평가였습니다. 이 회사가 항상 명품 주식이었던 건 아니고 한때 제가 이 에이블 책에도 썼었는데 지금 이제 회장인 김용우 회장님이 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이 외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과거에 한번 실수 아닌 실수를 하셔가지고 네, 네. 그래서 더존비즈원이 뭘 해도 쟤네 안 될 거야. 쟤네 나쁜 놈. 이런 식으로 홀대받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 홀대하는 거는 주식시장 참여자가 홀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소기업 경영자나 세무 담당자들이 홀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. 네. 여전히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있었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가격을 높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제 회사가 있다고 봤어요.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. 본질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컸던 그 국면이 2013, 14년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샀기 때문에 저희가 15배, 뭐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만약에 PER 20, 30배 그냥 그건 당연해. 이 회사는 괜찮고 원래 좋은 회사니까 뭐 비대면 요새 인기니까 트렌드니까 클라우드 괜찮은 거 아니야? 하면서 샀다면 저희가 그렇게 큰 수익을 못 올렸을 거예요.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이 네. 책에서나 보던 텐베거 막 이런 거 찾는 방법 네. 뭔가 묘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. 없어요. 없는데 네. 그 텐베거가 뭐 저희처럼 뭐 저는 텐베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더존비즈원이 담당자가 제가 아니고 정호성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좀 종목에 그 정확히? 꼬리표가 다 있어요. 그 꼬리표에 따라 성과급이 딱딱 나뉘어지거든요. 근데 정 대표는 몇 차례 이상 텐베거를 한 타입이고요. 섭외를 그분으로 했어야 되는데. 근데 제가 좀 더 현실적이죠. 왜냐하면 저는 2배짜리를 매년 하는 타입이니까
네, 그게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. 예. 근데 10배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10배거는 하늘이 도와야 돼요. 왜냐하면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버리면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. 본질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것과 동행하는 주가를 보여야 그래야 10배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회사가 이익은 2배밖에 안 들었는데 주가가 3배, 4배 올랐다라고 하면 팔고 싶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10배를 하기가 어렵고요. 그거 말고 그냥 2배짜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묘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기업이 싼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.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못 기다려요. 뭘 못 기다리냐?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봐요. 예수금이 있는 꼴을. 다 써버리죠. 네. 아, 이거 지금 물 타야 되지. 아, 내가 그래도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? 아, 배당주라도 사놓으면 예금보다 낫겠지. 다 틀려요. 배당주도 막 밀려버리고. 그렇죠. 배당은 2% 주는데 주가는 20% 떨어져. 그리고 물렸으니까 못 팔고 이거 사야 될 때 아까워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주식들은 또 올라버리고.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견을 했으면 그 기업은 희소하거든요. 네. 메가 트렌드 안에서 경제 혜자를 가졌다는 말은 말이 쉽지 네. 그 기업이 많지 않아요. 근데 그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까지 돼 있다? 확률이 정말 낮거든요. 근데 매년 그런 기업이 생긴단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? 현금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한테. 그럴 때 애만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제가 이제 올해 2배 난 주식의 네. 특징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이 소비재 주식.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회사가 뭘 파는지 말씀드리면 아 이거 나도 사봤는데 나도 구매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제품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네.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. 하는 특징을 가진 주식.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그 회사의 주가가 네. 특정 이유로 아주 많이 빠졌어요. 그 이유는 2개는 달랐었는데. 네. 근데 그 빠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해가 섞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주식을 사놓으면 그냥 다음 해쯤에는 2배가 갑니다.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 놓으면 네. 좋을 만한 뭐 섹터로 이야기하신다면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돼요. 그 한 번의 사이클은 3, 4년 정도 걸리거든요. 네. 그거를 기다릴 수 있으면 네. 괜찮은데 네. 기다릴 수 있으면 그 방어주라고 하는 섹터를 사면 안 돼요. 방어주는 장기적으로 성과가 낮아요. 네.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것뿐이죠. 네. 그렇죠. 오르는 게 아니에요. 덜 떨어진다니까요. 그래서 방어만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게 뻔한데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. 다만 그럼 지금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냐 네.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은 때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경기가 안 좋은 때인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아직 누군가가 도장을 안 찍었을 뿐이에요. 그 도장은 언제 찍냐? 다 확인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내줘요. 아, 우리 알고 보니까 경기 침체였네. 이제 올라갔네. 네. 근데 주가는 요새 뭐 킹반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 전에 떨어져요. 그럼 주가 지금 왜 떨어졌겠어요? 그걸 다 반영을 하고 경기가 있는.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돈을 빼니까 주가 떨어진 거예요. 네.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글들을 보고 와 경기가 안 좋아진대. 팔아야 된다. 바닥에 파는 거예요.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고요.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방어주를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려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됩니다. 그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경기의 그 저점을 제일 빨리 확인할 거고 네. 경기가 반전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유통주, 음식료 이런 거 사시면 필패하는 거예요. 근데 다만 그게 어디쯤에 와 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어서 더 어려운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네. 그거를 맞히려고 하면 네. 투자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.
그럼 못 맞춰요. 어차피 못 맞히고 네.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못 맞춰요. 네. 제롬 파월도 못 맞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네, 네, 네. 아마 제롬 파월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면 경기가 둔화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릴 거예요. 네, 네. 그분은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니까 네, 네. 그럼 못 맞춰요. 그러면 못 맞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? 둘 중에 하나죠. 주식을 안 하거나 그 경기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강한 심장과 자금의 성격 이걸 가진 사람은 경기가 떨어져도 뭔 상관 있어요. 경기는 2, 3년에 한 번씩 원래 돈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 아까 평소와 비슷하다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뭐 좋은 상황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. 이런 경기의 순환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필요가 있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거나 하실 분들은 아예 시장에서 빠져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김 대표님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네.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. 이런 좀 조언을 음,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. 그걸로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적립식으로 뭐 ETF를 사라든지 아니에요, 뭐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런 게 거 어떻게 돼요? 250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네. 이제 조금 아직 젊은 분들을 네, 네, 네.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, 제가. 네.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재테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. 그래요? 저는 이제 꼰대 사장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, 네. 젊은 분들 요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월급 루팡을 해야지. 내가 일할 때 그냥 칼퇴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은 다음에 예. 월급은 좀 그냥 대강 받고 잘리지 않을 만큼만 한 다음에 나는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로 경제 공부해야지. 주말에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무슨 밸류에이션 강의 들어야지. 그래서 나는 영끌 비투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절대 못 되고요. 제가 역사와 통계에 기반하자고 그랬잖아요. 네. 부자가 된 사람 중에 급여가 낮은데 재테크를 공부로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. 서브잡으로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. 근데 여전히 회사원이야. 월급은 낮아. 본 적 있어요? 아니면 뭐, 지금 생각나는 부자 이름 쭉쭉 대보세요. 아무나. 아니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지식 기반을 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잖아요. 그러면서 뭐 소액으로라도 좀 투자를 하면서 뭐 감을 익힌다라든지 좀 그거는 좋아요. 방법을 익히는. 근데 요새 MZ는 그렇지 않아요. 이거랑 이거를 나눠버려. 나의 본업과 나의 생활 기반을 나누고 본업에는 덜 집중하고 재테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. 그렇게는 부자가 못 됩니다. 쉽게 들어서 250만 원 월급이라고 해볼게요. 네. 내가 진짜 돈 안 써. 부모님한테 얹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. 네. 얹혀 살고 하루에 뭐 한 2만 원만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냥 출퇴근 비용이랑 점심값. 네. 그럼 60만 원 나가잖아요. 그죠? 네. 250만 원이 세후인가요? 뭐 그렇다고 세후로 치고요. 하고 예. 그러면은 200만 원 언더 남죠? 네. 그럼 200이라고 해볼게요. 200을 해가지고 1년 모으면 2천 정도 되겠죠? 네. 2천 10년 모으면 2억 정도 되겠죠? 네. 2억을 뭐 10답을 쳤다고 해볼게요. 네. 10년 후에. 그러면 20억이 되죠. 네. 그러면 20살 늙은 거예요. 네. 여러분들 35세라고 하면 55세에 20억 벌면 네. 서울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요? 그죠? 아무것도 못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을 올려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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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을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기하급수로 올려서 네. 그거를 투자하기 시작해야 되고 음. 그 금액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수수료를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투자를 해야 될 때지 본인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다른 것을 난 수수료 아끼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안 되고 보통 대부분은 간접 투자하시면 되고 네. 투자는 누가 해야 되냐 그거 자체가 재밌어야 돼. 내가 데이트 안 하고 넷플릭스 안 보고 축구 안 해도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돈 안 돼도 하면 돼요.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가지고 월급 네. 250이랑 상관없이 재테크 초보자인데 예. 주린인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? 네. 투자를 여전히 하면 안 되고요.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아, 네. 네, 공부를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을 떠올려 보면 돼요. 네. 태양광의 한화케미칼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고 돈이 어떻게 남는데 그게 몇 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엑셀에다가 재무제표로 보지 않은 채로 그릴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실력이 쌓여진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.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복리의 마법 하니까 속아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100만 원씩 모아봐야 소용이 없고 1000만 원, 1억이 됐을 때 확 투자할 수 있는 그 실력
그때 있느냐 음. 또는 포기하고 내가 간접 투자 갈 거냐에 대한 결정 그게 더 중요하고요.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주변에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고 그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는 시장의 돈의 흐름, 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 지갑의 그 돈의 흐름, 그 가계부의 흐름이 결국에 어떤 기업한테 가고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회계의 언어, 재무제표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아니 근데 원래 네.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하셨잖아요. 네. 본인은 대학교 때부터 투자해놓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, 이게. 아,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지금까지. 그러니까 현실 도피라든지 어떤 뭐 파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.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네. 축구가 재밌고 당구가 재밌고 농구가 재밌듯이 네. 어, 저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거고 네.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. 사람들이 여기다 돈 쓰네. 이걸 발견하고 그걸 숫자로 바꿔보고 숫자로 바꿨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그 국면의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고요. 실제로 제가 250만 원 월급이던 때가 있었거든요. 네, 네. 저는 저축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다 이거 돈 다 썼어요. 예. 술. 예. 근데 돈을 그때 모았으면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여러분들이 250 월급 아껴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다 쓰다가 어느 국면에 이렇게 올라간 그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제가 너는 주식해놓고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걸어온 길. 근데 사람은 보통 자기가 걸어온 그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거든요. 그게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네. 다 제가 온 길만 맞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누구나. 네. 예.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은 하여튼 그렇습니다. 뭐 여러분도 뭐 혹시나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수익률이 까지고 돈을 잃고 그러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현준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.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꾸준히 이제 공부는 하시고 네. 예, 꾸준히 공부는 하시고 또 뭐 간접 투자도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그래서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.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아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즐거웠고요. 네. 제가 이 와이스트릿이라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네, 네. 여러분들이 이 채널이 재밌어야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오. 이게 지금 재미없으면 예, 예. 금방 떠나시고 간접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네. 제가 많은 채널 나가잖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로 이 똑같은 질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단단함이 있는 그런 채널이 아마 제가 되게 오랜만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래서 구독자분들 여기만 꼭 붙어 있어도 네. 그 얘기 딴 데서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저는 진짜 제가 여기 썼지만 네. 전 거짓말은 안 해요. 고맙습니다. 과장만 해요. 아, 근데 이거는 과장할 수가 없죠. 딴 데서 안 했습니다, 실제로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